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가 동지였었고요. 오늘 동지 다음에요.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오늘은. 자, 13장이 뭐였었냐 하면은 8격이었죠. 8격이었고요. 8격이었고, 영향요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정하셨어요. 8격은 인정하세요. 8격은 그 대신 8격이라는 건 어떻게 나눠놨냐. 정편 했어요. 그래서 관성도 정편으로 나누고, 재성도 정편으로 나누고, 인수도 편인과 정인으로 나눠서 8격이고요. 그것이 원문에 8격으로 되어 있어요. 식신격까지 해서요. 식신상관격까지. 그런데 철조 선생은 어디까지 나오냐 설명하시기를 로꼭 양인까지는 인정한다. 그런데 전록, 귀록 이것은 인정 안 한다. 그런데 설하고는 또 전록을 또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인정 안 할 건 안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향요계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죠. 이 영향요계라는 건 곧 뭐냐? 비천목막격이라든지 역시 전록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무토일주가 경신시를 만나면은 무슨 시록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록격이라든지 그건 아니다. 절대 그건 말도 안 된다. 영향이라는 건 뭐예요? 암충암매를 해서 들어오는 이론이다. 그런데 그건 인정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기재관격도 역시 거기에 구애받지 마라. 잡기재관격도 무시하라. 단 투출한 것을 가지고 격국용신을 잡을 수 있지만 잡기재관격 역시 4개의 지지를 가지고 충을 해서 그걸 쓴다? 아니다. 쓸 수가 없다. 충을 하면 뭐만 남는다? 토만 남고 토를 용신을 했을 때 충을 하면 그건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들은 다른 용신을 쓰려면 못 쓴다. 예를 들어서 축중에 신금을 쓴다든지 개수를 쓴다든지 하는데 미토와 충을 하면 충미충으로 해서 다 날아가고 미토 쪽도 날아가고 토만 남는다. 무슨 개고냐 개고가. 개고는 필요 없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채용법이에요. 이 채용이라는 것은 주체가 무엇이냐예요. 저희도 이 채용에 대해서 저희 무게중심론으로도 우선 달아보기엔 이게 채가 뭐다 라고 하면서 그 채를 엉겨있는 그 채를 덩어리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 풀어주면 결국은 따라간다 라는 소리예요. 철조 선생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까지 말씀을 하셔요. 오늘 좀 철조 선생님이 아주 길게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원문을 이렇게 유백원 선생도 아주 길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죠. 임철조 선생은. 그래서 원문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도 중간중간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저는 더 세부적으로 끊어서 20몇 가지 경우를 해서 23가지인가요? 경우를 해서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채용에 대해서 아주 끝을 내버립시다. 끝을 내고 다음서부터는 채용이 뭐예요? 라고 하면 채는 주체다. 용은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그런데 용은 꼭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주체에 따라서 용이 변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이에요. 도란 곧 뭐예요? 일반적으로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명리에서 도다라고 하면 그냥 명리예요. 유교에서 도다 그러면 그냥 유교 성리학이죠. 그 도란 무엇이냐 채용이 있다. 저한테도 도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도가 있을 것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채용이 있다. 생각해보면 불가히 일단노냐라. 한 가지로 딱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뭐냐? 부지 억지, 득구 의라. 도와주는 것이나 눌러주는 것에 득기의 그 기운을 마땅히 얻어야만 된다라고 해서 이걸 강조하세요. 득기의. 마땅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 억지도 반드시 부지 억지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철조 선생님이 득기의 그 마땅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원주죠. 예, 유병원 주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세요. 그 반대하는 건 나중에 이제 하고요. 이건 제가 다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자, 임시주로 넘어갈게요. 자, 임시주예요. 예. 임시주, 임시왈. 체라는 것은 형상기국지, 형이나 상으로 이루어져서 국을 이룬 것을 체라고 한다. 만약 근데 형상도 없고 형상이나 기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 즉 일주가 체가 된다. 일주가 체가 된다. 형상 기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일주를 보통 다 일주를 체로 보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격국론과 비슷하게 어떻게 해요? 예, 무게를 달다 보니까 일주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용자는 뭐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체용지 외에 별도로 용신은 없다. 예, 별도로 용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주에서, 이 원주란 유병원주예요. 체용과 더불어서 용신이 유분별한다는데 이건 불상세 제명이라 자세히 설명해서 밝히지도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체용과 더불어 용신에서는 분별이 있다고 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해서 뭐에 속한다? 모호함에 구구에 섞이는 것이다. 알아야만 된다. 체형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 그리고 불능, 별구 용신, 별도로 용신을 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완 하면은 본문을 어떻게 해요? 말구에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이거 갖고 놀 완자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부지억지 득의라. 도와주는 것과 눌러주는 것에 뭐가 있냐? 그 마땅함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현 드러난다. 체형지 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지억지 듣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즉 용신이라는 건 아무런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용신이 딱 드러나서 체형에서 용신이 딱 드러났다 라고 하면 용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왕한즉 어디 있어요? 왕즉 억제하고 약즉 부지하는 것은 비록 불역지법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불역지 중에 바꾸지 않는 지 중에서도 변혁이 있는 것이니 오직 재심찰 자세히 살펴야만 된다. 뭐를 살펴? 득의. 이것을 삼자에서 삼자를 자세히 살펴야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일일이 다 끊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끊어놓으면 제가 설명하는 게 떡 떨어지겠죠. 네. 왕즉 억지하는데 만약 불가억 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반대로 도와줘야 된다. 예. 맞죠? 예. 누를 수가 없는데요. 약즉 부지, 약한 즉 도와주긴 해요. 그런데 불가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럼 반의 억지, 반대로 눌러줘야 된다. 차는 명리지 진기라, 진실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행 전도지 묘용이라, 오행에 뒤집어서 사용하는 것을 묘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대체로 왕극자는 억지하고 왕이 왕한 것이 극에 다다르면 눌러줘야 되는데 그 눌러주는 것이 반대로 격해서 하면 유해, 해로움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마땅히 종기, 그 강함을 따르면서 어떻게 했냐? 도와줘야 된다. 부지, 강한 걸 따르면서 도와줘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강한 것을 눌러준다는 것은 그 강한 것에 격발하는 것밖에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약이 극에 다다른 자는 부지를 해야 되는데 부지한다고 해서 도로 한갓 노도 한갓 수고로울 뿐만 아니라 무력 그러니까 무공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런 때는 어떻게 되냐? 의종 기약 그 기세를 약한 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딱 억지 이렇게 딱 눌러주면 되는데 이것은 불가의 일돈이라. 또 이건 역시 또 한 가지 이론을 또 잡으면 안 된다. 잘 살피라는 뜻이에요. 네, 잘 살펴라. 5번 만약 일주가 왕하면 제강에서 원령에서요. 제강에서
관이나 재성이나 식상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된다. 원령에서. 그러면 그 주의가 일주가 왕화되는 걸 알아야만이 원령에서 용신을 잡는 거죠. 일주가 쇠하다. 그러면 별심 딴 데서 찾아라. 사주 간지에서 유방신자 일주를 돕는 것에 을 찾아서 위용 써라. 그런 거예요. 재강이 로긴 이거는 겁재나 비겁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례 명조가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난 사주예요. 그러면 이건 로긴이 아니에요? 그러면 즉이 재강이 체가 된다. 체가 되죠. 왜? 같은 일주와 같은 오행이니까. 간기대세 그 큰 세력을 살펴라. 사주의 간지에서 식신이나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 소득용자 그 쓸만한 걸 찾아서 용지 그걸 쓰면 된다. 쓰면 된다. 만약 사주 간지에서 재나 살이 지나치게 왕하다. 그러면 일주가 왕중 변약 왕한즉 약해졌을 거 아니냐. 그럴 땐 반드시 찾아라. 방신 그 일주를 돕는 것을 찾으면서 재화하는 것 재성과 살을 재화하는 자를 찾아서 용지 쓰라. 그것을 쓰라 라는 거예요. 일주가 체가 된 자는 뭐냐. 일주가 왕한 것이다. 그리고 인수가 많은 것이니 반드시 필요한 건 재성으로서 이걸 인수를 눌러줘야만 된다. 일주가 왕하면서 관살이 가볍다.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재성으로서 용신을 삼아라. 왜? 재생사를 해서 도와주라라는 뜻이죠. 일주가 왕하니까요. 일주 왕하면서 비겁이 많다. 근데 무재성이에요. 그럼 식신을 쓰면 되잖아요. 식신을 쓰면. 일주가 왕하면서 비겁이 많다. 이 재성이 가벼워요. 이럴 때는 식상을 쓰라는 거예요. 식상유형이 48번 각주철인 거 보니까 아마 징의하고 좀 틀리네요. 징의에서는 일주왕 비겁다의 재성경이면 역시 식신유형이 빠졌대요. 이게 빠졌다고 하네요. 빠졌대요. 없대요. 48번. 이렇게 또 갑자기 많이 띄었을까요? 48번. 이게 빠졌군요. 일주왕이 비겁다의 재성경이 여기 식상용이 이게 빠졌대요. 빠졌대요. 일주왕 하면서 관성이 가볍다. 이런 때는 인수로서 인수가 중하다. 이런 때는 재성을 써야 돼요. 재성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가 중하다는 것은 관을 설하잖아요. 이런 사람 여자는 여자가 이렇다라고 하면 남편이 부실하거나 남편복이 없거나 이렇죠. 또 남자가 그렇다 그러면 자식이 부실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성으로서 쓰라. 재성으로 쓰는 것은 뭐예요? 인성을 눌러주니까 좋죠. 다음 그거죠. 일주가 약한데 관살이 왕하다. 이건 어떻게 인수로서 용신을 쓰면 좋죠. 이게 없으면 문제지. 인수만 있으면 인수 쓰면 어떻게 화살을 하는 거잖아요. 화살. 일주가 약한데 식상이 많다. 이건 어떻게 돼? 역시 인수로서 쓰면 돼요. 왜? 화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식상을 눌러주니까 라는 거죠. 일주가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 이건 비겁 쓰면 돼요. 비겁이 용신이에요. 비겁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인수 찾는데 인수를 찾아서 쓰면 재성이 극을 하니까 좀 위태하다. 대운에서는 인성운도 좋다라는 것이죠. 일주와 더불어 관살이 양정해.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식신을 써서 식신제사라면 돼요. 이런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대운이 또 받쳐줘야 돼요. 식상운으로 흘러야 돼요. 식상이나 비겁이나 재성운으로 잘 흘러줘야만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구조만 돼 있다면 좋은 사주예요. 일주와 더불어서 재성이 균적하다면 이렇게 인비를 쓰라. 49번은 왜 해놨을까요? 즉이 비겁이용이라 하여 천미보다는 천미보면 문맥이 어울린다. 자, 그 일주왕이 관성이 가볍다. 이건 했어요. 재성을 위용해서 하라고. 다 했네요. 다 하고. 여기네요. 여기서 뭐라고 지금 차대 용신이 용신적 적당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적당하다고 하죠. 우리말로. 만약에 일주가 불능위력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제 자 이건 화살 이제 일주가 자기 자신 주체를 잃는 거예요. 주체를 잃어서 별도의 간지에서 합해서 화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곡직경이나 이런 거예요. 화신이 진짜가 된다면 진짜 즉이 화신이 체가 화한 신의 여유가 있다면 즉이 화한 신을 설하는 것을 용신으로 잡으면 되고, 화한 신이 부족하다 하면 그 생조하는 화한 신을 생조하는 신을 용신으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거의 끝나요. 20이면 23번까지인가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니까 좀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에는 곡직옥격이 있다. 일주가 원신이죠. 일주를 주체로 하니까 즉이 격상이 위체가 된다. 그러면서 이 생조 기상자를 도와주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혹 식신으로도 용신을 삼을 수도 있고 재성으로도 용신을 삼을 수 있는데, 단지 마땅치 않은 것은 관살은 안 된다. 와서 격국을 이루고 있는 무슨 격국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곡직이나 뭐 특수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관사론이 들어오면 역극을 당한다. 오히려 역극을 당한다. 안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격국이나 기세에서 의향을 살펴서 그것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무예요. 모가 아니에요. 없을 무자입니다.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무학제할 때 이걸 써요. 그럼 무학제하면 언덕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무학제라고 하죠. 우습게 알았나 보죠. 이 정도는 고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까요? 옛날 저 어렸을 땐 그 무학제 넘어다닐 땐 무 좀 높았어요. 요즘 많이 깎아내려서 얼마 안 되지만 무하라 지불리야 한 가지로만 자꾸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제 또 다시 만약 격이 없고 국이 없을 때는 사주에서 또 무용지신 취할 만한 가치 취할 만한 어떤 용신이 없을 때는 즉이 또 혹 취한다고 하더라도 혹 피 당한다. 한신과 합주를 한다든지 합해서 머무른다든지 피충 충신 그래서 그 신을 충해서 손상을 입힌다든지 혹 귀신으로부터 딱 잡혀 있다든지 용신이 말해요. 혹 피 객신으로부터 딱 막혀 있다면 부단 용신으로서 불능한데 뭔 불능하냐? 고일주 용신이 일주를 돌아다 볼 겨를도 없고, 또 일주 역시 불능고 용신을 또 돌아다 볼 기운도 없다. 겨를도 없다. 만약 그런데 세운에서 파기합신 그 합신을 딱 하니 파기한다면 어떻게 그 합한 또 그 충신을 합한다든지 거점 이렇게 겁탈해서 갖고 있는 것을 제한다든지 통기 격점 막힌 것을 딱 통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차위 세운에서 안동 이건 대운이죠. 대운에서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세운에서 이걸 따라 취형을 한다면 역시 부실의 기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2번 원주에서 이거 원주를 반박하시는 거예요. 2, 3, 4, 5개 용신이 있다. 적 비묘야라. 이런 것은 2, 3, 4, 5개의 용신이 같이 있으면 마치 묘한 명조가 아니라고 했지만 차설은 크게 잘못된 거다. 지유 8자 단지 8글자를 빼고 약고 제거한다면 4, 5자를 제거하고 위 용신자를 딱 제거하면 즉 일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지 2글자밖에 안 남는데 이게 무슨 이치냐? 그렇지 않다. 2, 3, 4, 5개의 용신은 용신을 쓰는 건 아름답지 않다고 하지만 용신은 유일하게 한 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이치는 없다. 결론적으로 유용 무용 쓰고 안 쓰는 건 정해져 있다. 한 개로서 낙착 착락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못 쓴다 라는 건 하나로서 딱 떨어지는 것이니 화코불력이야. 이런 것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명중에서는 단지 희용 양자다. 2글자다는 거예요.
예, 용신자는 일주가 반기는 것이요. 끝내 시종, 끝내 을의 지신이라. 일주가 그것을 을에서 을에 의지하고 하는 신이니 용희신을 제외하고 용신, 희신, 기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신이나 객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학자는 의심찰지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4번 마지막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간의 작용은 생즉생, 극즉극, 합즉합, 충즉충 하게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간에서는 이어 취재, 그 재물이란다. 그 쓰임, 재료를 취하는데 이 역으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쉽다, 난이도 할 때 그럼 이거에 반대 난이 있겠죠. 지지작용은 즉유, 종종부동자. 그렇죠. 그 지장간에도 인목 중에 병화를 용신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종종부동자죠. 그럼 천간은 이간 쉽게 볼 수 있고 지지는 난추. 지지는 어렵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 밀어내기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체형에 대해서 철저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체형에 대해서 참 모르겠다. 체형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자도 다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아마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되면 한문을 모르셔도 이 한글을 번역하는 것만 봐도 23, 24번까지죠. 그래서 천간은 보기 쉽고 지지는 추론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신 것이죠. 예. 어떻게 체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보시면 체형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오행 체형론에서도 역시 체형론이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체가 뭐다. 예. 또 그리고 우리도 종색 곡지 이거 다 인정하니까요. 저희 체형론도 역시 일주를 제외하고 일주는 단지 60만 그래 6천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사주 전체 그 오행 체형론은 무게를 중심으로 달아요. 무게 중심으로 다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다뤄야만이 되지 눈으로 탁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장간의 합충의 변화에 의해서 오행이 좀 변동이 있죠. 만약 인오가 있다면 인월의 오화가 옆에 있으면 이거는 화를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보세요.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에서도 유백원의 주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더하여 명략적으로 체와 용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체라는 것은 형상기국으로 이루어졌으며 만약에 형상기국이 없으면 일주가 체가 되고 용신이 용이 되는 일반 명제가 된다는 것이다. 맞죠? 네. 이와 같이 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용신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왕즉억, 약즉부 하며 왕이 불억이면 반부하고 반대로 딱 도와주고 약이 불부 약한데 도와줄 수가 없으면 반억 반대로 억제하면 된다. 차명리지 진기랑 오행 전도지 묘용야라는 것이다. 전도 뒤집어 갖고 묘하게 쓰는 것이다. 둘째, 만약에 일주가 왕하고 제강에 혹 관성 재성 식상이 있으면 모두를 용신을 쓸 수 있으며 오히려 제강의 관성 재성 식상으로 인하여 쇠하였으면 다른 간제에서 일주를 이건 제 말씀이죠. 다른 간제에서 일주를 돕는 용신을 구하면 된다. 또 제강이 녹인이 있으면 제강이 체 일주와 같은 오행이므로 격국론으로는 양인격 록국격이죠. 대세를 살펴서 사주간지 중에 식상, 재관 등을 찾아 용신을 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맞죠? 네. 셋째,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용신 취하는 방법이므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넷째, 일주가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다른 간과 합을 하여 합화가 되면 그 합하여 화한 오행이 체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설기를 시키고 부족하면
부조 도와주면 합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다섯째, 합격과 비슷하지만 방과 국을 이루어 하나의 기운이 된 특수격인 곡직격 등 5격에 대한 설명으로 이와 같이 된 명주는 인수운이나 식상운이나 재성운으로 흐르면 무난하지만 이 강한 격을 극하는 관사로는 불미하다고 설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예. 여섯 번째, 만약에 사주가 격도 안 되고 북도 안 되며 사주 자체에 취할 만한 용신이 없다든지 혹 취할 것이 있어도 한신에게 합주를 당하든지 그것에 충을 당하여 손상을 입다든지 혹 귀신으로 겁탈을 당한다든지 귀신에 겁탈을 당한지 혹 객신으로 하여금 격조를 당한다든지 또한 용신이 일주를 돌볼 수 없든지 일주가 용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대운에서 이 피해를 주던 오행신을 제거하는 운으로 흐른다면 기람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병원의 주에서 이 5개의 용신이 있다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 이거 하면서 이 설은 크게 잘못되었다 한다 하며 한 사주에는 하나의 오행 용신이 있으며 용신 오행이 있으며 이 용신을 돕는 희신이라고 하고 돕는 것을 희신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기신과 한신으로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충죽충하면 뿐이다 하면서 무릇 천간작용은 생즉생, 극즉극, 합즉합, 충즉충하면 되므로 천간에서 용신을 취하기는 쉽고 지지작용은 즉 유종종부동자이기에 고로 천간은 이간 쉽게 볼 수 있고 지지는 난추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추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례명조 93번이 양인격이에요. 예, 올해 태어난 병화일주죠. 그러면 이걸 양인격으로서 뭐를 취하냐? 대수만 유일하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양인격이죠. 그런데 이거는 염상격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우선 제 말씀보다도 철조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듣고요 할게요. 장하하령 긴 여름에 원력을 타고났어요. 월지 좌인하고 연지 봉생하니 시지 등록했어요. 뭐 할 말 없어요. 등록하고 있죠. 연월양지 간투 갑병하니 열화분목 뜨거운 열이 그냥 나무를 다 태워버렸어요. 왕지극이라 왕하는 것이 아주 지극하다. 일정 개수는 5권 복구로 짜요. 볶아서 말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지득 종기 강세 그 강한 기운을 따를 수밖에 없다. 운이 목화토로 흐를 때는 좋을 것이죠. 예, 이렇게 목화토로 흐를 때 지질은 별볼 일 없네요. 재희 빈중 재물이 아주 반갑게 막 올라왔을 것이고 신유운 중에는 이운 신유운 이게 또 어디까지 날아가나요? 아유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날아가네요. 네, 여기죠. 네, 여기다 놓고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물론 안 날아가겠죠. 가업 파진이만이라 해대운에 그래도 많이 갔네요. 그 이유가 있죠. 이 무술대운 같은 경우는 참 좋잖아요. 병정운도 무난하게 가고요. 신유운은 안 좋을 것이고요. 기해 해대운에 끝났다고 하죠. 근데 이내 한몫을 해서 괜찮을 텐데 사회충우라고 별로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해운에서 격화지열해서 가업 파망이 가업 파진이 망 가업은 다 깨져버리고 죽었다. 소위 왕극자 왕이 극한 자는 억지 그걸 딱 눌러준다면 반대로 격해지니 유해야라 해로울 뿐이다 라는 것이죠. 뭐 제 소리가 있는데 시간상 제 소리는 볼까요? 일진 병화를 중심으로 화세를 이뤘기 때문에 철전이 주는 종강격이 되었다. 염상격이 되지 못한 이유는 시간의 정관인 개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이 개수는 힘을 쓰지도 못할 뿐더러 공연히 불난집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는 형상이 되었다. 격발지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종격을 확장하여 종강격을 주장한 이론이 우리는 아마도 명대 장남의 명리정전에서 나오는 병양론을 기초로 한 듯하다.
이 명조는 철저히 이미 설명대로 돕는 오행은 그죠? 설명한 대로 돕는 오행운이나 설계하는 오행운이나 아니면 일주가 극하는 재성운으로 다 흐르면 무난하지만 이 강한 화살을 어설프게 억제하는 관사로로 흐르면 효자충왕 왕자발이 되어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가 좀 기네요. 예, 이게 93번일 거예요. 93, 94번이니까요. 예. 개수 못 씁니다. 개수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해대운에 그냥 가네요. 예. 경자도 끝나고요. 뭐, 이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괜찮은 거죠. 신유대운은 집안이 가세가 기울고요. 예. 그렇죠. 자, 94번 보세요. 제격이에요. 이건 뭐, 제가 마지막 저걸 정리를 안 했네요. 금체, 화목용조죠. 네. 근데, 화목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금체, 화목용조에. 용조의 불용. 예. 시가 빠지네. 이거 괜히 시간만 자꾸만 흐르네요.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네, 제격이에요. 병화생화 첫추예요. 축은 병령하고요. 금이 엄청나게 삼신, 세 개의 신자가 충고 1인 하나의 인목을 제거해버려요. 병화지근이 2발 이미 뽑혔다. 비견 역시 불능유력 쓸 수가 없다. 병화가 있나봐요. 연월양간에서 우투 토금을 하니 지득 단지 종기 강세, 그 강세를 따라야 된다. 무슨 강세? 금으로서 따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순 재지성, 재성으로서 순이 따라야 된다. 이 비견이 병이 된다. 고로 운지 수왕지지에는 제거 비견을 함으로써 사위아라고 해서 높을 하자예요. 높을 위 높을 하자예요. 병인 당신하니 형상 파모했다. 소위 약극자가 부지하면 도와주면 도로, 우리도 이제 도란묵이라고 하죠. 헛되다. 수고로움이 헛돼서 무공, 공이 없다. 반대로 반이 유해야 하라. 해롭다. 차 등격, 등 격국은 빈다. 파다. 잠옷 파자예요. 잠옷 많다. 이게 속론지. 이걸 일반적으로 해서 전조는 필이 금수 위형이요. 차조는 필이 목화 위형인데 이치 이렇게 되면 길흉이 전도한다. 그러므로 반대로 허물이 돌아오면서 명리가 무빙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조는 금수로 쓸 수도 없고 이건 목화로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반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반대로. 그래서 특별히 여기다 글을 쓴다. 양조로 후위, 위후 뒷사람들을 위해서 증언 이렇게 증운 증거로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종색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목화로 가면 좋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는 금수로 가야 될 것이요. 네, 금수는 가시오. 그러면 언제 안 좋았다고 할까요? 병인대운에 안 좋았겠죠. 네, 그럼 끝까지 그래도 가긴 갔네요. 네. 병인대운이 제일 안 좋았죠. 그러면
병화. 그렇죠. 예. 이발에서. 예, 맞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앞에 거는 또, 착각하지 마라. 금수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수가 용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 명조 94번을 볼게요.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도 오늘 끝내이죠. 예. 맞습니다. 예. 금으로 흐르죠. 예. 병인 때문에 끝이 나는군요. 병인 때문에. 그래도 이번 운이 참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는데, 병인 대운이면 이 54세, 54세네요. 한갑 전에 종명을 하게 된 사주가 되죠. 올해 나이 23살. 지금 좋습니다. 개에 대한 좋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채용에 대해서 참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확실히 맞나? 맞죠? 종명까지 나오죠. 그때 가파이망 집안이 깨지고 죽었다 라는 소리까지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